모스크바 거리에서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차가 의심스럽고 모든 주차 공간이 잠재적인 범죄 현장이며 모든 그림자가 위협입니다. 모스크바 경찰과 FSB는 빗골목에서 잡을 수 없는 유령을 쫓느라 바쁩니다. 말해봐요. 모바일 인터넷이 있나요? 작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느끼나요? 나라의 군사 상황이 있어요. 모스크바는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둠에 빠지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위험은 더 이상 문 앞에 있지 않습니다. 위험은 이제 복도에 있습니다. 러시아 보안 서비스에 내부 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DCHK OGPU 텔레그램 채널이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인터넷장에는 보안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그의 오랜 동맹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것과 훨씬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안전보전이사회 석입니다. 이제 이것은 논란이 될 주제입니다. 유튜브가 이를 홍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주제는 알고리즘에 의해 억압되지만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알고리즘이 이를 홍보하도록 강제할 때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푸틴의 오른팔로 일했던 그 남자는 시베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국가 행사에서 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쇼이구가 어떻게 갑자기 가장 큰 위협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크렘린의 차가운 벽 안에서 충성심이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2024년 5월로 돌아가 봅시다. 푸틴은 갑자기 쇼이구를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푸틴이 며칠 안에 키이우를 점령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작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끝없는 수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이구는 푸틴에게 이 불가능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설득한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은 잔해에 대한 청구서를 계속 미뤘지만 결국 그 청구서는 쇼이구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가장 오래된 친구를 희생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무력한 자리인 안전보장이사회 비서직으로 그를 옮겼습니다. 크렘린 내부 역학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정치적 것의 작전이었습니다. 푸틴의 눈에서 쇼이구의 실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완전한 절망감이 지배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포착된 거리에서 인터뷰한 모스크바 시민들의 말은 소름 끼칩니다. 2천만 명의 수도는 이제 18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대중은 인터넷에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서 종이지도, 무선 호출기, 무정의를 사재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쇠퇴의 구체적인 예를 더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인터넷과 통신 제한은 쇼이구와 그의 측근을 겨냥한 대규모 조사 파동이 시작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쇼이구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자 전 국방부 차관인 루슬란 차리코프는 거의 30년 동안 그의 오른팔로 일했으며 3월 9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전에 쇼이구의 또 다른 주요 보좌관인 티무르 이바노프도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항상 동일합니다. 횡령, 뇌물수수, 그리고 자금 세탁. 이러한 체포 이후 쇼이구는 자신의 차례가 다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그의 오랜 친구를 2년 동안 고립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쿠데타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쇼이구가 있다는 사실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단서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단서에 추가할 수 있는 사실은 쇼이구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5일 이후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재는 크렘린 내부의 분열에 대한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정확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위기 때마다 쿠데타 소문이 퍼집니다. 2022년 이후로 비슷한 주장들이 거의 매달 등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의 2023년 봉기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을 완전한 헛소리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엘리트가 푸틴을 원하지 않았다면 2022년에 이미 일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푸틴은 마치 이 소문들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의 행동은 국가 원수의 모습이 아니라 포위된 편집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크렘린의 공식 성명을 보면 당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안 조치일 뿐이며 최근 사건은 이러한 보안 우려가 단순한 편집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1월 14일 아침 모스크바 중심부의 트로예쿠로프스코에 묘지의 무거운 침묵이 러시아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를 드러낸 공포의 물결로 깨졌습니다.
FSB는 공식 성명에서 고의 암살 시도를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적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위원회 비서였으며 한때 푸틴의 오른팔이자 가장 가까운 추가 동반자였습니다. 공식 채널과 연방보안국은 이번 공격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와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에 따르면 연방보안국은 세르게이 쇼이구를 겨냥한 정교한 암살 시도를 마지막 순간에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일상적인 테러 행위가 아닌 정보 지원을 받은 표적 실행 시도를 가리킵니다. FSB 보고서와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계획은 쇼이구의 일상과 감정적 민감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암살자들은 쇼이구가 가족 구성원의 무덤, 아마도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내부 소스 없이는 얻기 어려운 매우 사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방해 공작자의 방법은 고전적이었습니다. 무고해 보이는 꽃병이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꽃병에는 고용량 폭발물, 아마도 RDX나 C4 유도체의 소형 폭약이 들어 있었고 희생자의 도착을 확인하기 위한 숨겨진 마이크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쇼이구가 묘지에 도착했을 때 원격으로 폭탄을 터뜨려 그의 주상의 묘지에서 러시아 안보회의 비서를 폭파하여 죽이는 것이 계획이었다. FSB는 이 작전의 결과로 중앙아시아 이민자 1명과 러시아 시민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은 진술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부의 루슬란이라는 요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설명은 현장의 물류 및 전략적 논리로 볼 때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트로예쿠로프스코예처럼 고급 보안으로 보호되고 모든 구석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트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 단순히 걸어 들어가 폭발물이 담긴 꽃병을 들고 묘비에 설치하는 것은 FSB가 정의한 대로 마약에 중독된 이주민들이 해낼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의 보안 프로토콜이 비활성화되었거나 내부에 누군가가 문을 열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우리의 조사 렌즈를 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FSB의 비난과 이 이야기의 균열은 폭발물 자체보다 큽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정보부, GUR 또는 SBU의 고가치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의 직위가 해제된 후 군사의사 결정 메커니즘에서 그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그를 상징적이고 행정적인 역할인 안전보장이사회 비서로 이동시켰습니다. 키예프가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전쟁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낮은 임무를 목표로 하여 그러한 위험한 작전에 자원을 소모하기로 한 결정은 전략적으로 약한 가능성으로 간주됩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낮은 옛 친구에게 우크라이나의 제한적이고 귀중한 정보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전술적 자살입니다. 이 작전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러시아 소식통도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방 정보 소식통과 독립분석가들은 이러한 화려하지만 비전략적인 암살 시도가 대개 러시아 내부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숙청 시도로 보입니다. FSB와 군대, GRU 사이의 역사적인 경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긴장과 결합되어 쇼이구와 같은 구체제의 상징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숙청 이후 시스템이 이제 부담으로 여기는 다른 부분들을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만약 그 묘지에서 폭탄이 터졌다면 크렘린은 이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결집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쇼이구의 제거로 인해 테이블에서 공간을 얻은 다른 권력 중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실패한 혹은 아마도 고의로 방해된 시도는 모스크바의 보안 엘리트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묘지에서 쇼이구를 위한 이 함정은 크렘린의 패닉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장군들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위치조차 혼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독립사회학자 콘스탄틴 가지가 지적하듯이 푸틴은 현재 국가 원수로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부하들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총에 맞을 것을 두려워하는 도망자처럼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묘지에서 쇼이구가 표적이 된 것은 푸틴의 두려움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보여줍니다. 보안 경계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경계 자체가 위협이 되었습니다. 탐사 저널리즘 프로젝트 시스테마와 서방 언론은 기술적 증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세 곳, 소치, 노보 오가르보, 발다이에 동일한 사무실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안 편집증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건축적 집착으로 변했는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리버티의 시스테마 탐사 저널리즘 부서에서 발표한 포괄적인 보고서는 푸틴이 러시아를 통치하는 장소들이 실제로는 극장 무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푸틴은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보, 흑해 연안의 소치, 보차로프, 루체이, 북쪽의 발다이에 있는 그의 거주지에 동일한 사무실을 지었다는 기술적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소치의 보차로프 루체이 거주지,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보, 그리고 북쪽의 신비로운 발다이 휴양지입니다. 이 세 곳의 사무실은 서로 밀리미터 단위로 완벽하게 복제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나무 패널, 같은 색조의 바니시 테이블, 같은 브랜드의 문 손잡이, 심지어 같은 패턴의 카펫까지. 이것은 인테리어 디자인 선호가 아니라 전략적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푸틴의 경호원과 장군들이 그가 어느 순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식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위장 전술입니다. 벽지의 무늬부터 마루 바닥의 색상 책상 위에 놓인 유명한 특수통신 전화기 크렘데프카의 배열까지 모든 것이 복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텔레비전에 출연하거나 장군을 만날 때 암살자들이 그의 물리적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가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에서 400km 떨어진 발다이의 숲 은신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 유출된 정보와 폭스뉴스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푸틴은 때때로 모스크바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치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상트에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발다이 숲의 은신처에서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의 그늘 아래 숨어있는 동안 상티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묘지에서 쇼이구에게 가해진 일이 자신의 침실에서 자신에게도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쇼이구를 겨냥한 VAZ 폭탄은 푸틴이 몇 마일이나 뻗어있는 터무니없는 테이블을 사용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과도 화상회의를 열고 자신의 사무실을 복제한 이유를 설명하는 빠진 조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주변의 보안망은 단순히 뚫린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방 분석가들과 독립소식통들은 푸틴이 거의 크렘린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시작되고 내부 암살 시도가 증가한 이후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의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암살자로 보는 편집증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크렘린의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집에 없었다. 러시아는 비디오 편집실의 유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텔레그램을 누가 느리게 하고 있나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바보들?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SMU를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비게이션의 셀 타워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정전의 이유라고 합니다. 국가두마 요한 스빈초프는 카메라 앞에서 모바일 인터넷 부족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그는 제안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전화망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무실 전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유선 연결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의 테스트라고 말하며 중요한 세부 사항의 이를 확인해줍니다. 정전 동안 크렘린에 의해 사전 승인되어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된 기기들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크렘린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신을 열어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암흑 속에 빠뜨렸습니다. 국가둠에서는 텔레그램이 VPN을 사용해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VPN을 통해서조차 느려질 것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그 종말 시나리오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도 정부의 시나리오를 확인시켜줍니다. 서방 언론에 유출된 영상에 따르면
기관총을 장착한 픽업 트럭과 군인들이 크렘린 근처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벽을 따라 연방 보호 서비스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채 정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암살 시도, 탈출 계획, 이 편집증이 단지 우리의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위험의 심각성을 보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크렘린의 두뇌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국내 정책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카리체프는 최근 유출된 보고서에서 소름 끼치는 경고를 발행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러시아가 내전과 사회 분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리체프의 경고는 일상적인 관료적 메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인정이다. 보고서는 내부 단결 상실, 민족 및 종교적 긴장, 세대 간 갈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러시아가 1917년 혁명 전이나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붕괴 전과 유사한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한다. 카리체프는 우리는 역사상 적어도 2번, 17세기와 20세기에 이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국가 해체라는 정권의 가장 큰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이 사회학적 경고는 구체적인 경제적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식 수치에 미화된 모습과는 달리 전쟁의 4번째 해에 러시아 경제는 구조적 파산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설치류처럼 사람들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특히 버터와 계란 같은 기본 제품의 식료품 가격 상승은 시민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 기업 파산과 대량 해고는 이제 제재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선에서 인적 자원의 국갈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남성의 사망이나 부상은 노동시장에 개최할 수 없는 궁백을 만들었습니다. 대증은 푸틴이 벙커에 숨고 쇼이구 같은 엘리트들이 서로를 폭격하려 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전선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위대한 러시아라는 서사는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은 엘리트들 간의 갈등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에 단결이 없으면 아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카리체프는 무엇을 보는가? 그는 쇼이구에 대한 암살 시도를 본다. 그는 푸틴이 쌍둥이 사무실에 숨어서 생긴 권력 공백을 본다. 그는 엘리트들이 이제 포스트 푸틴 시대를 준비하며 서로를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다. 쇼이구의 묘지에서의 폭탄과 카리체프의 보고서에 있는 정구가 결합되면 그림이 명확해진다. 러시아의 체제는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해부학을 이해하려면 모스크바의 권력 피라미드가 어떻게 균열되고 조각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에 대한 암살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FSB, 연방보안국과 군대, 국방부, GRU 간에 진행 중인 조용한 전쟁의 시끄러운 발현입니다. 이 갈등은 러시아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적 체스 게임이며 이제 그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즈 음모 뒤에 우크라이나 흔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약점은 FSB가 자체 내부 작전을 위장하는 전술 마스키로브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만약 FSB가 정말로 이 공격을 막았다면 이는 쇼이구에게 우리가 당신을 구했다. 당신의 생명은 우리 손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연출된 연극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공격이 FSB 내 파벌에 의해 계획되었고 다른 부서에 의해 노출되었거나 무능력으로 인해 드러났다면 이는 보안 서비스 내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푸틴의 수직적 권력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수평적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의 위치는 중재자에서 관찰자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쌍둥이 사무실로의 후퇴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줄어들었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엘리트들이 차르가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나섭니다. 쇼이구를 겨냥한 폭탄은 테이블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 파트루셰프, 보르트니코프, 졸로토프 등에게 보내는 피해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내부 갈등은 러시아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장군들과 정보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는 대신 모스크바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바쁩니다. 지휘체계는 불신의 바이러스로 오염되었습니다.
장군이 내린 명령이 현장에서 실행될 것인지 아니면 그 명령이 실제로 함정인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쇼이구 사건은 이 독이 이제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꽃병에 있던 그 폭탄은 단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의 제도적 통합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한마디로 무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러시아 연방은 현재 유령 정부 체제 하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도자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시스템과 단절된 상황을 설명하며 국가가 관성과 두려움에 마비되어 머리 없는 몸처럼 작동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푸틴은 그가 지은 쌍둥이 사무실의 베이지색 벽 안에서 보고서를 통해 전쟁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실제 러시아는 인플레이션줄, 묘지 폭탄, 드론 공격의 불길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것은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입니다. 푸틴이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암살과 쿠데타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쇼이구 사건은 이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가 벙커에 머무르면 그의 권위는 약화될 것이고 카라체프가 경고한 내전의 역학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가지 움직임 모두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교착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바로 이러한 내부 모순을 심화시키는 데 기반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은 푸틴을 조금 더 벙커로 밀어넣습니다. 푸틴이 벙커로 물러나면서 엘리트들은 방황하며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적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푸틴이 20년 넘게 구축해온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위기 시의 무대, 광장, 최전선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은 이제 동일한 무대 설정에서 촬영된 편집된 비디오에서만 그들의 지도자를 봅니다. 그 결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의 유조선, 전선의 손실 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의 중심에 있는 이 거대한 공백의 부작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를 떠나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대피소에 자신의 권력, 명선,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 존엄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역사는 궁전을 벌인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 중 어느 것도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이제 비어 있으며 정치에서 공백은 항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